글로벌 경제 이슈를 다각도로 알아보고 함께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김종효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서 얘기를 들어보니 오늘 러시아 경제 상황을 비추어봐서 이 원자재 시장, 거기다 국내 시장의 투자 전략까지 세워본다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의 한 가지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동안 펀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중국 펀드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계속 좋다. 그런데 이 아세안 펀드가 가장 좋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펀드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러시아 경제를 보면서 이런 펀드 배분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펀드에 대해서도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 경제 현명한 대응 전략을 세워볼 텐데요. 주제가 악화 인류를 겪고 있는 러시아 경제라는 것을 봤을 때 최근의 현재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못하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입니다. 지금 준비된 그림부터 좀 살펴보시면 이제 GDP 성장률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지금 GDP 성장률 기준으로 거의 1%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주요 국가와 비교해 봤을 때도 지금 전 세계 성장률도 하회하고 있는 것이 러시아입니다. 주요 개도국과는 갭이 많이 벌어져 있고요. 중국과는 뭐 비교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 2008년 이후에 그래도 양호한 성장을 이어오던 러시아 경제가 최근 들어서 하락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다는 점을 가장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부문별로 좀 살펴보게 되면 지금 유가의 변동률과 지금 이 러시아의 경제 성장률이 가장 민감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죠. 왜냐하면 러시아 수출의 상당 부분을 결국은 석유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지금처럼 마이너스 국면으로 내려가는 상황에서는 또 추가적인 전망도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에선 러시아의 경제 성장률도 이 터닝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라는 것. 그래서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고 전체적인 무역 수치 동향을 살펴봤을 때도 최근 계속 플러스 무역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수출이 빠른 속도로 약세를 보여주고 있죠. 이것이 조금 전에 살펴본 유가와 연동돼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이제 이 분야별 GDP 기여도를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최근 들어서 순수출은 조금 늘어난 모습입니다만 기업들의 투자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을 정부 지출로만 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부의 여력이 둔화될 경우 러시아 경제의 추가적인 탄력이 둔화될 가능성, 무엇보다 중요한 기업의 투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 지금 이런 상황이면 우리가 통화 완화책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러시아의 경제 성장률 대비해서 물가를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준비된 그림에서 표시된 러시아의 기준금리 8% 수준인데요. 기준 이 물가 상승률이 7% 이상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와 관련된 부담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면 쉽사리 금리 인하를 통한 통화 완화책을 생각해 볼 수 없는 국면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높은 물가가 떨어지지 않는 한 러시아 쪽에서는 통화 완화를 통한 추가적인 경기 부양이 생각보다 쉽지 않고 정부 주도로 나타나고 있는 재정의 증가가 현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향후 러시아 경제의 불투명성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08년 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는 러시아 상황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런 자원에 좀 많이 의지를 하고 있는 국가들, 다른 국가들도 여럿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국가들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브릭스 내 포함되어 있는 국가들 중에서 인도는 소프트웨어나 IT 쪽, 그리고 중국은 경제 성장률 제조업 쪽,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러시아라든지 브라질 같은 국가는 자원 가격에 굉장히 기민하게 경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장 선반영하고 있는 주가 지수를 살펴보게 되면 두 국가가 모두 부진한 양상이죠. 그래서 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난 1월 달에 고점을 기록한 러시아와 브라질 주가 지수는 현재까지도 계속 하향 추세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국가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과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들어서 반등폭도 굉장히 미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런 양상이 좀 의미하는 바는 뭐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은 자원 수출을 바탕으로 한 이들 국가의 경제 성장은 자원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부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이것은 중국의 전반적인 수요의 둔화, 또 유럽 경기의 하락, 미국의 셰일가스를 통한 에너지 가격의 안정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들 국가들의 움직임이 그동안 FDI라고 해서 해외 투자가 늘어나면서 물가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 국가의 높은 물가 수준이 쉽게 내려앉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에 대한 부담을 장기적으로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요 원자재 펀드라든지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이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가 경계의 시각을 떨쳐낼 수가 없다라는 쪽으로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불투명성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브릭스 국가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이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투자 전략, 투자 아이디어 찾아볼 수 있을까요? 국내에도 ETF 상으로 이들 국가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ETF도 돼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미 브릭스 펀드에 투자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브릭스 국가 전체 경제 성장률 최근 추이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대부분 국가가 모두 하향되고 있다는 거죠. 그나마 인도가 조금 올랐을 뿐 지금 러시아 빠른 속도로 빠지고 있고 브라질 여전히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인도가 최근에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이번에 발표된 1분기 GDP가 5%대도 미치지 못하는 등 물가에 비해서 굉장히 좀 부진한 성장률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브릭스 펀드에 올인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들 국가 내에서 세부적으로 좀 살펴본다면 그나마 중국에 대해서 지금 경제 체질을 바꾸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부진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경기 체질을 개선한 이후에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고 그동안 이제 강화하지 않았던 금융산업을 강화하기 시작한다면 중국 쪽의 움직임은 나아질 것이기 때문에 중국 펀드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계속 사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러시아와 브라질에 특화되어 있는 펀드, 이들 국가들에 투자하는 채권 펀드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경계의 시각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과거 삼성증권이 브라질 채권 펀드를 엄청나게 많이 팔았거든요. 자, 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한다든지 조금의 해지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그동안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세안 국가 쪽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 아세안 국가의 이제 방향을 보시면 뭐 TPPA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경제 공동체가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들의 경제 공동체는 이 정치적인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경제 공동체를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또 이들의 이제 경제 성장률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굳이 이제 해외 펀드에 자산 배분을 한다면 이쪽에 SOC라든지 이쪽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자면 뭐 그동안 앵커께서 꾸준하게 일본 펀드가 올라갈 때 투자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일본 펀드에 대해서는 계속 좀 경계 시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본 펀드에 대해서는 현재 구간에서는 뭐 단기적으로는 급락했기 때문에 또 투자할 만한 여력이 조금은 생겼지만 네. 일본 펀드는 여전히 좀 경계 시각을 가지고 보자. 여전히 이제 기업들의 이익 회복이 하반기에나 좀 확인해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사기보다 조금 더 빠지면 그때쯤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한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김종효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